자, 안녕하세요. 자, 통합사회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진행을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우리 사회 현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관점이란 거를 이렇게 사용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선생님이 지난 시간 얘기했던 거 강조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우리 내신 시험 대비할 때 용어 정리를 확실하게 해야 된다. 용어가 시험 문제에 가장 핵심적으로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 현상을 바라볼 때 어떠한 맥락 속에서 바라볼 것인가, 이게 관점이라고 했고, 그 맥락이 시간적 관점이 있고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그게 배경이 돼서 어떤 사회 현상이 발생한 어떤 그 바탕이 되는 거, 이걸 연구하는 게 시간적 관점이라고 한다면, 공간적인 바탕이 되는 걸 연구하는 게 공간적 관점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공간적 관점 뒤에 우리가 선생님이 그 점유하고 있는 공간이라고 해서 영역이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어떠한 집단이 점유하고 있는 공간을 영역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예시로서 선생님이 남탕과 여탕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가시는데요. 공간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그 다음에 네트워크라는 용어가 나와요. 연결망인데 오히려 이제 여러분들 선배들에 비해서 여러분들 익숙할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social network service, 그죠? 사회 연결망 서비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것들이 여러분들은 익숙하기 때문에 뭐 별거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충분히 아마 납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연결망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하나에 대해서 이렇게 연결이 돼서 또 이렇게 연결되는 거 있죠. 이게 네트워크라는 게, 우린 그냥 연결망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영어에서는 원래 이게 거미줄에서 나온 말이에요. 네트라는 말이 원래 거미 그 줄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거미줄 모양 보면 어때요? 이렇게 막 이렇게 끊임없이 이렇게 촘촘하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연구를 할 때, 이게 이거와 연결되고, 그게 또 한 번 더 연결되고, 얘는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막 가지치기를 해서 막 서로 이렇게 관계를 주고받는 거, 이걸 우리가 네트워크라 그러고, 연결망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특정한 장소, 그리고 집단이 점유하고 있는 공간, 영역, 그리고 이런 연결망인 네트워크. 자, 이런 용어들 다 여러분들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내신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데 활용을 하는 거, 바로 공간적 관점이 되겠죠.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더 나아가서 공간적 관점은 다시 말하면 사회 현상을 공간적인 맥락에서 바라보는 것인데, 이 공간적인 맥락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다른 말로 환경이라는 용어로 부릅니다. surroundings. 영어로는 우리가 circumstances, environment 이런 것도 다 환경이지만 또 surroundings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surround가 말 그대로 둘러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회 현상 혹은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것, 이게 환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둘러싸고 있는 것. 그러면 안에서 영향을 받을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연구하는 게 공간적 관점이고요. 이 환경을 크게 인문 환경과 자연 환경으로 나눕니다. 자연 환경은 말 그대로 이제 원래 우리가 주어진 어떤 자연 환경, 그러니까 제일 대표적인 기후가 있겠죠. 우리가 자연이 이제 우리 사람들의 삶의 모습, 삶의 양태, 이거 영향을 주는 건데, 더운 기후와 추운 기후에 사는 사람들은 당연히 생활 풍습이 다를 거잖아요. 나타나는 사회 현상 다르겠죠, 그죠? 네, 기후가 있을 것이고, 또 산꼭대기에 사는 사람과 평지에 사는 사람, 섬에 사는 사람, 다 어떤 삶의 모습, 사회 현상이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지형이 있겠네요. 이런 것들이 자연환경의 대표적인 예시가 될 겁니다. 한편 인문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환경이 사회현상과 개인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환경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법, 제도, 어떤 사회 그 도덕 윤리 이런 것들 있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 근데 이 둘러싸고 있는 게 자연이 준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 이게 바로 인문환경입니다. 자, 우리 어떤 거 있느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음식 우리 다 먹고, 흔히 우리 우스갯소리로 먹고 죽지 않는 건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정말 모든 음식을 먹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소속된 문화, 영향을 받거든요. 그 제일 대표적인 게 종교적인 금기라고 하죠. 영어로는 터부라고 하는데요. 종교에 따라서 여러분들 먹는 게 다른 거, 어떤 거? 제일 떠오르는 거. 힌두교인 분들은 쇠고기 안 먹는다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무슬림, 돼지고기 안 먹는다, 너무 유명하죠. 엄밀하게 무슬림은 할랄 푸드라고 그래가지고
그 어떤 종교적으로 허용된 것만 먹게 돼 있어요. 유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셔푸드라고 그래가지고 종교적인 인증을 거친 것만 먹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지만, 그러니까 그 어떤 자연과학적으로 봤을 때는 이걸 먹어도 아무 이상이 없는 것인데 어때요? 먹지 않잖아요. 그거는 인문 환경에 의해서 지금 나타나는 사회 현상인 거죠. 또 어떻게 산업 구조, 우리 법과 제도 뭐 이런 것들 쌤이 방금 얘기했는데 제도. 자, 그럼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 아침에 학교 가고 싶으세요? 학교 가면 즐겁죠? 그죠? 네. 자, 어떤 친구들은 선생님 저는 너무 학교 가기 싫어요. 왜? 아, 저는 아침에 일하는 게 너무 싫어요. 저는 그냥 나의 욕구에 따르면 밤 늦게까지 친구들이랑 게임하고 뭐 오버워치 하고 뭐 롤하고 그러다가 그냥 늦게까지 자고 일어나고 싶어요. 근데 못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너는 왜 못하니? 라고 선생님 질문하면 당연하잖아요. 학교 가야 되는데 라고 여러분들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어때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 학교 가는 게 여러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언제부터 당연한 거였을까요? 학교라는 제도 옛날에 없었어요. 학교라는 것은요, 바로 우리가 18세기 영국에서 일어난 산업혁명 이후에, 18세기 영국에서 일어난 산업혁명 이후에야 생긴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오늘날 우리가 아는 그런 학교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학교라는 거 옛날에 없었고 중세시대의 여러분 삶의 모습은요, 당시 농사를 짓는 사회였잖아요. 동양이 됐던 서양이 됐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선시대까지, 현대가 오기 전까지, 또 서양 같은 경우도 산업혁명이 오기 전까지. 자, 아주 어린 친구들은 어때요? 엄마가 일터에 데리고 갑니다. 농사 지을 때. 그죠? 데리고 갑니다. 좀 더 큰 친구들은요, 엄마는 일하러 가고 엄마 아빠는 일하러 가고 자기들끼리 놀아요. 그래서 형제 자매들끼리 놀고 이웃집 애들끼리 놀고 그렇게 그냥 놉니다. 그 다음에 좀 더 나이가 들면 어떻게 돼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 카마초 회원 정도면 옛날이면 어른이죠, 이 정도면. 그러니까 어떻게 조금 더 나이가 들면 엄마 아빠 일 도와주러 가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 거라서 여러분들 그 문학작품 피터팬 아시죠? 예, 그게 바로 그 시기 이제 맞물리는 거예요. 애들을 누가 이렇게 돌보지 않아서 애들이 자기들끼리 놀고 하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조금 더 크면 이제 애들이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영원히 어른이 되기 싫다, 뭐 이런 것들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사회 현상에 반영된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 아이들을 개인이 옛날 같으면 개인들 자기들끼리 놀고 부모가 이렇게 양육하고 이게 편했는데, 농사를 지을 때는 집에 너 있기 싫어서 엄마 일하는데 왔어, 그래 여기서 놀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공장을 가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온 게 학교 제도예요. 보육, 어린아이들은 보육하고 이제 크면은 사회화, 교육이란 게 별거 아닙니다. 그 사회에서 필요한 기술을 배우는 거거든요. 문화를 배우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공적인 어떤 기관에서 대신해 주는 게 학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은 학교 가는 거, 이거 현대사회에서 나타난 현상이에요. 또 어른들 직업도 마찬가지죠. 지금 방금 예시 들었지만 옛날에 농사 짓는 거, 지금도 물론 농사 짓는 분들 많았지만 농사일 때 그런 사회 모습과 지금 현대사회에서 농사가 아닌 다른 직업일 때 사회 모습은 굉장히 다르겠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사회 현상이 발생을 하고 내 어떤 삶의 생활 패턴이 나타나게 되는 거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 인문 환경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얘기합니다. 여기 지금 나오는 이런 용어들을 여러분 잘 정리하시고 내신 시험은 그거를 갖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이런 환경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게 인문환경과 자연환경은 아닌다. 뭐 인문환경은 종교, 산업쌤이 예를 들었고 또 뭐 언어라든가 문화라든가 계속해서 나오겠죠. 자연환경도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예, 다 중요하죠. 지난번에 시간적 관점에서 공간적인 관점은 이거예요. 선생님 다시 한번 지금 높아지면서 얘기하는데요. 결국 여러분들 느낌이 오실 거예요. 우리 선생님 공부 특징이 이렇게 얘기했죠. 사회계열 과목의 경우는 항상 이유를 결부를 해서 스토리텔링을 공부해라고 했습니다. 즉, 얘가 이러니까 이런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렇게 억지로 어떻게 만들어? 억지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1학년 때 과목은 이 통합사회라는 과목은 이제 더 나아가기 세계지리, 뭐 사회문화, 뭐 윤리와 사상 이런 과목으로 나아가는 도구를 제공하는 겁니다. 즉 내신 시험에서 이거를 내는 것은 자 지금 이것들이 어때요? 결국 그런 걸 이해하는 도구. 세계지리를 예를 들면 전 세계에 많은 나라들, 지역들이 있고 여기에 이제 어떤 사회 현상들이 발생을 해요. 또 사회문화 과목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거 왜 이렇지? 여기는 기후가 이러니까 이렇구나. 여기는 종교가 이러니까 이렇구나. 여기는 산업 발달이 이런 식이니까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구나. 네. 그거를 왜 그러냐라고 하는 그 도구를 우리 통합사회 여기서 지금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이걸 문제를 내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다 공부했는지 평가를 한다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문제를 낼 테니까 공부를 해라라는 거잖아요. 왜? 이거를 공부해야 그 다음 단계 다른 과목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다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 계속해서 우리 가옥 구조, 기후 이런 거, 요 공간적인 어떤 그 자연환경, 인문환경에 따라서 나타난 예시들 조금 다루고 그 다음 내용 넘어갈게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